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약혼자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남자 연예인들은 약혼자의 논란 많은 과거를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명분과 용기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남자 연예인 4명을 소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위는 강래호입니다. 강래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 셰프 중 한 명으로 그의 이름은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그는 이후 요리보다는 방송 활동에 집중하며 이른바 셀럽 셰프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날카롭고 까칠한 태도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런 모습은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강래호는 결혼 소식을 전하며 또 한 번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이자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박선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전과 산범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2005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힙합 그룹 업타운 멤버 스티브 김과 함께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전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녀가 발라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 이러한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래호의 결혼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간과한 성급한 결혼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의 과거와 함께 강래호 본인의 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에 대한 진위 논란까지 겹쳐지며 둘의 결혼은 유유상종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특히 강래호가 방송에서 보여준 완벽주의자 이미지와 배우자의 복잡한 과거가 대비되면서 두 사람의 선택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서로의 결점에 눈을 감은 현실적인 타협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강래호와 박선주의 결혼은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논란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안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선택은 분명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같은 부류끼리 만난 것에 지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3위는 박신양입니다. 박신양은 깊은 상처를 재력으로 치유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뛰어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2009년 자신보다 13살 어린 재력가 집안의 딸과 결혼 소식을 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뒷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보기엔 다소 복잡했습니다. 예비 신부 백혜진은 하겐다즈 코리아의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자 항공기 지상 조업회사 샤프에비에이션 K 대표 백순석의 딸로 알려졌습니다. 재벌가 사위라는 새로운 타이틀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로 여성 연예인이 재력가와 결혼하는 경우가 주목받던 시절 박신양의 결혼은 새로운 화제를 던져주었죠. 하지만 결혼 발표 이후 예비 신부를 둘러싼 폭로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악명 높은 양아치였다는 이야기부터 남다른 남자 관계까지 그녀의 과거는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단아한 이미지와 극명히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술 더 떠 백혜진과 술을 마시고 그날 밤 그녀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유학을 떠나려던 남자친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자 신분으로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폭로도 뒤따랐습니다. 이는 부모님조차 모르던 일이었고 뒤늦게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박신양 측근들은 온라인에 떠도는 폭로 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영화 촬영을 이유로 결혼식을 미루는 등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예비 신부는 이미 임신 4개월 차였고 처가 측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박신양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30알이 넘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소속사는 이를 단순히 감기약 복용 후 불면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가 겪은 심리적 압박은 많은 이들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2002년 10월 예정대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는 결혼을 통해 처가의 막대한 재산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현재 박신양은 연기 활동보다 화가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은 사랑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견디기 위한 대가였을까요? 2위는 조성모입니다. 발라드의 황태자 조성모는 신이 내린 미성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그의 깜짝 결혼 발표는 음악보다 더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신부는 MBC 공채 탤런트 출신 구민지로 두 사람의 결혼은 축복보다는 의혹과 비난 속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성모와 구민지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조성모의 15억 원 채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덮는 더 큰 논란은 구민지의 과거 스캔들이었습니다. 2001년 배우 전광열이 연루된 사건은 그녀의 과거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드라마 허준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전광열은 한 여성 스토커가 자신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자신과 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스토커의 정체는 혼성 그룹 쿨의 래퍼 김성수와 교제 중이던 구민지였습니다. 김성수와 공개 연애 중이던 그녀가 다른 남성을 스토킹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를 두고 양다리로 해석하는 시각과 다른 남성에게 집착했던 행위로 보는 부정적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김성수는 구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치명적인 스캔들로 얼룩졌습니다. 조성모는 구민지와 결혼 기자회견에서 아내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녀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일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와 조성모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광열의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유부남이었던 전광열이 오피스텔을 외도 장소로 사용했고 두 명의 여성이 그곳에서 마주치며 충돌이 벌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민지가 스토커로 몰린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김성수와의 교제 중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비난의 여지가 있으며 과거의 행적이 대중에게 납득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조성모와 구민지의 결혼은 사랑의 승리로 포장되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과연 조성모는 그녀의 과거를 진심으로 수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스캔들과 상처를 감싸 안을 자신감 속에 본인의 이미지도 함께 구원받고자 한 것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선에서 많은 의문과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1위는 이재훈입니다. 혼성 그룹 쿨의 멤버 이재훈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생활과 그 뒤에 얽힌 이야기가 드러나며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예계와 화류계를 잇는 주요 인물로 꼽혔던 신마담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마담은 연예계와 화류계의 다리 역할을 하며 수많은 사건에 연루된 화류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예성 가구 창업주의 아들로 스타로서의 인기뿐 아니라 집안 배경 덕분에 연예계와 화류계에서 일찍부터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신마담은 그의 취향에 맞는 세련되고 도시적인 여성들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재훈과 얀이는 가볍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얀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훈과 그의 가족은 그녀의 화류계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얀이는 2010년에 딸을, 2013년에 아들을 낳았으며 이후 이재훈의 설득으로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그의 사실혼 관계가 드러났고 결국 11년간 독신인 척했던 이재훈은 팬카페를 통해 결혼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훈의 결혼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여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특히 2021년 배우 김선호 협박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하와의 술자리 논란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라는 그의 이미지에 또 한 번 상처를 입혔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훈은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며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 과연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훈은 자신의 사생활을 감추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며 동시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며 대중은 그의 책임감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들은 책임을 다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타협일까요? 남성들의 대표적인 밤문화 중 하나로 꼽히는 룸살롱은 그 본질과 운영 방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모와 신체 조건이 우수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큰 수입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연예인 지망생들은 자신을 꾸미고 개발하기 위한 자금, 예를 들어 성형수술이나 명품 구매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거나 이를 계기로 연예계에 진출하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흥업계에서 일하다가 연예 관계자들에게 발탁되어 데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연예계와 유흥업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부 여배우들은 데뷔와 동시에 업소 출신이라는 소문에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여배우 TOP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연예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장미인의 씨입니다. 대표작은 많지 않지만 그녀는 데뷔 초부터 주목을 받으며 높은 인지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DM으로 받은 스폰서 제안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표명하며 당당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미지를 흔들 만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장미인의 씨가 논현동에 위치한 소위 텐프로 업소에 출근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의 씨가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에 나와 손님들을 응대했고 손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렵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이 강해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업소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함께 일하는 다른 여성들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의 씨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유흥업계에 정통한 몇몇 관계자들 역시 여자 연예인이 텐프로에서 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전하며 혹시라도 그녀가 그곳에서 목격되었다면 이는 정식 근무가 아닌 특정 손님과의 만남을 위한 초대 손님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장미인의 씨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관대한 마음으로 고소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3위는 성형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여배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큰 성공을 거두며 단숨에 톱스타 자리에 오른 김하중은 뛰어난 연기력,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을 통해 주연급 배우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촬영 당시 김하중이 감독 김영하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영화 촬영이 끝난 후 그녀가 감독과 인연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인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하중을 둘러싼 또 다른 소문은 그녀가 데뷔 전에 텐프로 출신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데뷔 전 뛰어난 노래 실력과 손님을 사로잡는 기술로 업계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그녀가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발탁되어 연예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데뷔 전 그녀의 사진을 보면 텐프로 출신은커녕 업소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양한 취향의 고객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아가씨들의 스타일도 다양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외모적으로 업계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뛰어난 비율과 기술로 이를 충분히 보완했을 것이라는 평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배우 박혜진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를 연예계에 추천한 인물이 김아중이었다는 소문이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아중을 의리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업종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2위는 과거 업소 출신 의혹으로 주목받았던 또 다른 여배우 윤진이입니다. 윤진이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첫 연기에 도전하며 풋풋한 여대생 역할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냈습니다. 그 결과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깔끔한 외모와 안정된 연기력을 바탕으로 차세대를 이끌 유망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갑투 여배우라는 제목으로 유튜버의 폭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윤진이가 강남의 대형업소에서 여자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업소를 운영하던 2명의 동업자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자 매니저를 고용했고 그 매니저가 바로 윤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윤진이가 동업자 중 한 명과 동거하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다가 다른 동업자의 눈을 피해 매출 일부를 빼돌려 고급 승용차와 명품을 구입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를 입은 업소 사장이 경찰 신고 대신 가게를 접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 속에서 방송 및 광고계는 윤진이와의 협업을 서서히 중단하게 되었고 그녀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과 배우라는 경력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진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흔했던 점 때문에 대중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해명을 믿는 이들은 적었고 여론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편 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는 반대로 배우로서의 이력을 활용해 유흥업계로 진출했다고 여겨지는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1위는 배우 한하경입니다. 그녀는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대담한 연기로 주목받았지만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계기는 청룡영화제에 논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한하경은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포토월 앞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퍼지며 큰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드라마틱한 연출과 파격적인 의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며 이 사건은 한하경의 악명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로 알려진 20대 호스트바 남성을 폭행하고 그 남성이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부상을 입혔다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익명으로 보도되었으나 점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한하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성을 부인하던 한하경은 결국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남자친구였던 남성에게 어학연수와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빼앗겼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후 또 다른 여성의 상간 소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 여성은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과 쇼핑백에 담긴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임신 초음파 사진과 함께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한하경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끝내 자존심을 짓밟는 두 문장 때문에 이혼과 상간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자궁도 안 좋아서 구림. 임신도 못한다더라. 당신 남편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내가 최고라고 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이혼과 함께 한하경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하경은 4천만 원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한하경에게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손님을 상대로 공사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그녀를 받아주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과거 화려한 삶에 익숙해진 하나경은 인터넷 방송으로 방향을 틀어 별풍선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